오늘 최경련의 경제오도독은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리서치 센터장 지내셨고요. 대우증권 사장까지 지내신 최고의 경제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제 나오시는데요. 홍성국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이제 출마는 안 하시잖아요. 네네. 예. 정치도 보시고 이제 그동안에 한 40년 동안의 경제를 이렇게 쭉 보셨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를 맞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세계 경제적인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거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은에서 경상수지 흑자 났다. 뭐 8개월 연속 흑자였다. 뭐 경상수지가 흑자 나니까 이제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무역 수지로 들어가 보면 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예. 현재 우리가 경제를 볼 때 코로나를 잊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2018년, 19년 예.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청년 실업률 낮아지고 성장률 2% 맞추기도 어려웠고 예.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코로나가 나왔잖아요. 그때 그 예.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언론이 많이 했던 말이 불황형 흑자. 예, 불황형 흑자. 지금 이래서 코로나로 2년을 겪고 2년 이제 윤석열 정부 지나면서 회복 과정을 거쳐서 다시 2019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그렇지. 예, 그런데 경상수지라고 하는 거는 음. 대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들 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외 진출을 많이 해서 돈 예. 벌어오는 곳은 굿이죠,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수 쪽에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나다가 반도체 때문에 조금 낮았는데 기본적으로 불황형 흑자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수출이 많이 늘은 거냐? 아니요. 작년도에 수출 계속 마이너스였던 기억 안 나세요? 그렇죠. 거기 대비하니까 지금 조금만 늘어도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기저 효과다. 네, 기저효과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수출이 조금 늘어난 게 뭐냐면 66%가 반도체였어요. 2월 달에. 반도체 빼면 뭐 있습니까? 그러네요. 별로 좋은 게 없고요. 자동차도 작년에 수출을 견인했는데 예. 자동차가 올해부터 서서히 매출이 그렇게 늘지 줄죠. 않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부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은 올해 기아차나 현대차 매출이 감소 내지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딴 얘기로 수출이 잘 안 될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도 왜 무역 흑자 나고 경상도 흑자 날까? 음. 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불황형 흑자네. 그렇죠. 그런데 그 수입이 예. 뭐가 주는 거냐면 수출만 보면 안 되고 산업활동 동향 같은 거 보게 되면은요. 1년 동안 투자가 하나도 안 늘어요. 설비 투자 감소. 예.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자본자나 뭐 예를 들면 기계도 기계를 사오고 뭐도 그렇지. 사오야 되잖아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것도 많. 맞습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흑자나는 게 좋을지는 모르나 올 하반기나 내년 가면은 수출도 잘 안 되고 성장률도 안 좋고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2017년, 18년 비슷한 상황으로 또 갈 거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비 투자가 감소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미래에 설비 투자 확장해 봐야 그렇죠. 내가 이제 생산하고 매출을 올릴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맞습니다. 기업주나 공장장 입장에서는 뭐 설비 투자 기계로 수입해 가지고 두려울 필요가 없으니까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고 그렇죠. 수입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흑자가 나는 건데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예. 실질적으로 짧은 기간, 1997년 말부터 98년도 기간보다 지금이 낫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부터 잔매를 많이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어느 날 갑자기 쇼크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국민한테 해당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번 경우는 전 국민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약자들 전 국민의 한 6, 70%는 IMF와 비슷한 상황인데 위에 30%는 IMF가 뭐예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해 갖고 네. 평균을 내면은
괜찮네. 괜찮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30%는 원래 돈이 있고 자산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국 경제 최대 문제가 이중 경제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대기업, 그리고 수도권에 사시는 분, 수도권도 서울도 강남에 사시는 분, 예. 뭐 제가 이렇게 편가르기 하려고는 아닌데요. 예. 그런 의도는 아닌데 어찌 됐건 수출 관련 기업, 대기업, 또 서울의 강남 쪽이라든 이런 부자들 그렇죠. 이런 분들과 나머지 분들은 경기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는데 전체 국민의 숫자를 따져보게 되면은 약자층이 훨씬 많죠. 이걸 갖고 평균을 내니까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평균을 안 쓰고 중위로 중위 쓰죠. 소득을 쓰는 거죠. 예. 1등부터 꽁치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제 내놓고 예. 50등에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나 이렇게 하면 실제는 확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미래셋에서 조사한 거 최근에 조사한 거 봤더니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68년생부터 74년생들 4년생까지. 이던데 보니까 하위 20%는 순 자산이 몇 천만 원대고 5천만 원 이하인 걸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고 네. 상위 20% 같은 경우는 18억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예, 총 자산이. 맞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자산 불평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소득 불평등이 나니까 자산 불평등이 될 거 아니에요. 예. 소득으로 보면은 하위 20%가 한 달에 110만 원 벌어요. 상위 20%는 한 달에 1,100만 원 버는 거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아, 10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돼 왔던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 불평등이 발생하고 또 이 자산을 1차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63년생이 이제 마지막 세대니까 그 자식들한테 상속하면서 또 불평등이 또 발생하게 되고 이게 고착화되는 거 그러네요. 그리고 자산이 많을수록 은행에서 대출이 쉽습니다. 담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같이 빌릴 때도 금리가 확 낮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정부는 누적된 제가 오프닝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정부는 그쪽으로만 그러니까 자산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그 한도를 많이 완화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그쪽에 있는 계층이 대출도 좀 싸게 받을 수 있고 그런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코로나 때 아주 극대화됐습니다. 예. 역사상 금리가 제일 낮았잖아요. 코로나 때. 역사상 금리가 제일 낮은데 당시에도 돈을 꿔줄 수 있는 사람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위 계층한테밖에 그러네. 꿔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가상자산이건 뭔가 샀으면 다 돈을 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한테 준 것은 엄청난 불평등을 안겨준 겁니다. 그러네. 이거를 되돌릴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정부가 내는 정책들은 상위 계층을 집중으로 하고 있고 하위 계층과 관련된 대책들은 다 한시 대책이에요. 그렇죠. 네, 다 네. 올해 1분기 총선 끝나면 없어요. 아니 간단한 거 유류세나 있죠. 예. 그 유가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때 많이 올랐다가 예. 떨어졌다가 그래도 한 $80 고거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유류세 인하를 지난해 어떻게 했습니까? 4월 말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아, 딱 맞춘 거네. 네네. 공매도 처음에 언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6월. 5월 말 뭐 이렇게 했죠. 그렇죠. 6월. 네? 그러다가 아무 소식도 없고 예. 이게 뭐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정책을 내는지 정말 제가 한심합니다.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요소인데 예. 이 구조적인 거를 한시 정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서민 지원 뭐 1, 4분기 중 그렇죠. 올해 재정 있죠. 상반기에 65% 푼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네요. 그리고요 경제부총리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예. 내년도부터는 지출을 정부 지출을 꽉 재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또 정부 지출을 꽉 꽉 재겠다. 잰대요. 지금도 작년에 아, 건전재정 해야 되니까. 네, 거기는 이분들은 게 종교잖아요. 그렇죠. 저는 건전재정이 종교라고 생각해요. 종교죠, 종교. 예,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보세요. 상반기에 다 풀어놓고 예. 하반기부터 이제 상반기 다 썼으니 일단 하반기 쓸 돈이 없죠. 예. 그래놓고 내년도엔 더 줘야겠다고 하는 거죠. 이 현상이 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작년도도 상반기에 60몇 % 예. 정도 다 썼어요. 예. 하반기 돼서 이제 쓸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민생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런데 작년도에 46조 원을 안 썼어요. 또 더군다나 왜 아. 재정을 해야 되니까. 난 우리나라 언론들이 왜 이런 거를 크게 보도를 안 하나 몰라요. 46조면 성장률이 0.2% 올립니다. 46조 원이면. 아.
이거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올해도 잘하면 상반기 해놓고 하반기에 또 안 써갖고서 그러면 경제라는 건 사람이 있잖아요. 예. 한번 자기가 이제 돈이 없어서 신용불량자나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그게 해설 나가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정책은 경제 정책은 길게 가져가야 돼요. 예. 예? 예. 정권과 무관하게 길게 가져가야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자꾸 정권 뭐 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재정을 종교로 해야 되니까 예. 내가 이게 이렇게 사이비와 진짜의 판별법이 하나 있어요. 예. 경제 얘기하면서 코로나 얘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 있고 좀 제대로 보는 사람. 예. 근데 경제 얘기하면 코로나 얘기를 일절 안 합니다. 아. 제가 지난 2, 3년간 국회에서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질의하잖아요. 코로나 말을 단 한마디도 안 써요. 이게 뭐예요? 코로나는 역전대미문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 인류가 혹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동시에 생각해서 처음 모든 나라가 돈을 다 썼잖아요. 몇백만 명 그리고 실제로 죽었고. 네. 예. 돈을 엄청나게 썼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왜 코로나 얘기를 안 하냐면 코로나 때문에 쓴 돈이 있거든. 그게 그렇지. 제가 보면은 크게 보면 한 200조 정도 썼어요. 200조 원. 네, 예. 전 200조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만. 네, 예. 그러면 GDP의 약 10% 정도 됩니다. 2년간. 예. 예를 들면 긴급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잖아요. 네? 재난지원금도 받고 또 회사나 이런 데서도 이것 때문에 손실도 많이 발생을 했고 또 뭐 걸리면 집에 저도 보니까 뭐 저도 한번 걸렸었는데 예. 집에다 뭐 10만 원짜리만 원 선물 세트도 보내주고 예. 뭐 이런 돈들이 다 합쳐 그리고 무료로 주사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걸 다 합치면 한 200조 돼요. 그럼 예. GDP의 딱 10%예요. 예. 그럼 딴 나라는 얼마 썼을까? 딴 나라는 훨씬 많이 한 썼겠죠. 30% 정도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600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특히 영국이 가장 심하게 썼는데요. 예. 영국이 재정이 안 좋아서 그 사이에 그 총리가 바뀌었잖아요. 블러스 총리인가? 예. 그분이 막 확대 정책한다고 예. 하다가 난리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근데 인플레이션이 코로나의 여파다. 네, 그럼요. 인플레는 코로나의 여파예요. 예. 딴거 아니고요. 그때 예. 그때 푼 돈의 여파인데. 그래서 재정을 잘한다 하면 코로나에 대한 언급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조금 늘었어요. 48에서 52, 3 정도 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딴 나라들은 100에서 130 막 이 정도로 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니까 한국이 조금 쓴 게 나오니까 예. 또 어떻게 하냐면 금액으로 얘기합니다. 자, 퍼센트 얘기 요즘 언론에 한 줄도 안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400조 원을 더 썼다라고 하죠. 아. 근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 부채가 총 늘어난 거예요. 그럼 400조 중에서 200조는 코로나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00조는 뭐냐?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나이를 먹어가고 사회가 고령화되게 되면은 우리가 은퇴를 하신 분은 생산자였잖아요. 예. 이제는 복지의 대상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65세 넘으면 막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많죠. 예?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비중, 이런 나이가 것들. 들면서. 네, 나이가 전체 고령화되. 인구가 나이가 들면서. 그렇죠. 그게 또 우리나라에서 쓰는 예산의 한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 이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거기서 늘어난 측면이 뭐 또 보수 있습니다. 정부건 뭐 리버건 예, 뭐 예, 누가 오든 간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게 박근혜 정부 때 제일 많이 늘었어요. 그런 비용들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정말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거짓말을 할까? 뭘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해도 전혀 보도도 안 되고 상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불출마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러시구나.